가공할 때 어떤 아질산염을 거기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이 되겠고요. 고용량 비타민 C가 좋다면 저도 사실 처방을 하겠는데, 제가 정말 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검사를 해보면 암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치료를 계속했다면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커져 버려 가지고 이게 치료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몇 번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자, 요거는요, 그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IARC라고 하는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밝혀진 이제 네 가지 이 음식과 관련된 일군 발암물질이 있는데, 첫 번째 술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탄 음식 또는 탄 고기, 이거 굉장히 안 좋고요. 세 번째는 가공육, 그러니까 뭐 햄, 소시지 이런 거에 그 가공할 때 어떤 아질산염을 거기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중국식 염장 생선,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중국에서 과거에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음식으로서는 이제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암 환자들. 소금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할 때 이제 위암 발생률을 올린다라는 사실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금이 많이 섭취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위 점막을 이제 손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위 점막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런 세균이 이제 저게 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위암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먹는 건 사실은 위암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미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암 진단받은 상태라면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전혀 안 치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싱거우면 사실은 맛이 전혀 안 날 거고요. 사실 저는 소금을 조금 드시더라도 음식을 챙겨 드시라고 합니다.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정도면 다 드셔도 된다. 소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붉은 고기가 사실은 이제 암 발생 위험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것도 WHO에서 이제 발암 물질 2A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 이게 수년 전에 대장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에서는요, 이 붉은 고기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500g이면 우리가 이 500g도 사실은 조리된 후의 무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 핏물이 떨어진 요 상태가 아니고요. 조리된 후에 500g이니까 우리가 보통 고기 1인분이면 15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리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무게는 떨어질 텐데, 근데 요런 거를 뭐 1인분 뭐 1.5인분 정도 드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건 괜찮겠다. 그래서 고기가 뭐 여러분이 뭐 이걸 먹어서 그냥 암 발생 위험 때문에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일수록 지금 암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은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제 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게 붉은 고기일 수도 있고요. 뭐 붉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드시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고요. 뭐 그거 말고 생선 좋아하시면 생선 드셔도 되고요. 뭐 다른 어떤 이 단백질 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의사라는 분이 이제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분이신데요. 그분이 아마 이제 영상의학과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그 암정복 TV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책은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암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이런 치료 방법을 접하기 전에 그 책을 딱 누군가 암 환자나 가족이 접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거를 오해 또는 이제 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수술이나 또는 뭐 항암 치료 이런 걸 받으면 뭔가 몸이 다 망가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뭔가 자연 치유하고 뭐 그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비정통적인 어떤 그런 치료를 만약에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분한테 어떤 치료의 기회를 사실은 박탈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고요. 사실은 어디 TV나 유튜브 또는 어디 뭐 인터넷 이 글에 뭐 자연 치유를 했다, 뭐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뭐 나중에 몇 달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없어진 그런 결과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데 또 이제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수많은 암 환자를 봐왔는데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치료를 안 했는데 그냥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암 환자가 100명이면 그중에 1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굉장히 일부의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사실은 좀 의지가 약하고 이제 뭐 어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 미스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좇아서 뭔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이제 가끔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분야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제 말씀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다. 그리고 그건 이제 일반화의 오류다. 뭐 그게 좋으면 솔직히 왜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가 존재하고 서양에서부터 이 학문이 진짜 100년 넘게 이제 종양학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자연에 가서 살면 되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주변 분들한테 절대로 추천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그거를 누군가 옆에 있는 암 환자한테 그런 걸 권유를 해서 정말 어떤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체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그 시점에 암이 생겨서 어떤 우리가 CT를 찍었더니 보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그런 면역력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봐야죠. 그게 뭐 어떤 계기로 다시 면역력이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사실은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뭐 명쾌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료 안 하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메인 주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치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결과도 그냥 고만고만 좀 치료가 이제 되면서 암이 좀 줄어들고 하는데 뭐 환자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갑자기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날로. 그래서 한참 이제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안 오실까 해서 뭐 처음에는 다른 병원으로 뭐 전원을 가셨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 뭐 잘못되셨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치료 결과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갑자기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뭐 1년 후에 또 1년 반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뭔가 좀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 본인에 대한 어떤 자책도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암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이게 뭐 치료를 계속했다면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커져 버려가지고 이게 치료를 물론 하기는 했지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몇 번 있어요. 이거는 아마 종양내과를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몇 케이스씩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거에 뭔가 어떤 생각이 자꾸 꽂히거나 뭔가 이제 휘둘려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시는 분들 극소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항암 효과가 입증이 된 보조치료. 사실은 이제 저 의사들은 보조치료라고 하면은요, 수술하고 나서 보조 항암 치료를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려요.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해도 미세 전이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미세 암세포를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보조 항암 치료고, 이거는 암 재발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임상시험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조치료라는 보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암 치료에 덧붙여서 뭔가 좀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를 이미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고용량 비타민 C도 있고 또는 무슨 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무슨 주사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비타민 B3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비타민들, 비타민 D, 비타민 뭐 E,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굉장히
어떤 공포감과 절실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좀 장사 속이 같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냥 제가 카더라성 정보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이 보조요법 요런 게 암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뭐 어쨌든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어쨌든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암 예방 효과가 있거나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제 보완적인 이러한 물질은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용량 비타민 C, 특히 요 고용량 비타민 C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고용량 비타민 C를 자가로 이 섭취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고용량 비타민 C만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저도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게 암 치료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다면 사실은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 약을 처방하겠고, 뭐라도 우리 암 환자들이 사실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제가 더 좋아지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용량 비타민 C가 좋다면 저도 사실 처방을 하겠는데, 제가 정말 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암 치료 효과, 암 예방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마음이 자꾸 흔들릴 텐데, 여러 가지 뭐 암에 좋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막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충실히 어쨌든 잘 따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막 한꺼번에 섭렵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책이다, 뭐 교과서적인 책이다라는 게 있다면, 또는 뭐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유튜브 영상이다라는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걸 꾸준히 참고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게 더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식이 사실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잘 모르시게 되면 자꾸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쨌든 좀 깊게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암 한번 진단을 받으면요, 이거 뭐 몇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고, 또는 뭐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사기인 경우는 계속 평생 치료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포를 없앨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고용량 비타민 C를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어떤 특정 암에서 표준 치료가 있어요. 이 특정 암의 이러한 병기에서는 이 항암제를 쓰는 게 표준적입니다 라고 해서 두 군을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치료만 하는 군과 표준 치료 더하기 고용량 비타민 C를 줘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고용량 비타민 C는 과거부터 이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연구가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3상 임상시험, 가장 이 상단에 3상 임상시험이고, 무작위 배정을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성과가. 그러니까 이게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공부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누군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논문을 제시하라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요. 암정복 그리고 논문도 다 제시를 했고요. 뭐 제가 비타민 C를 실험실에서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 C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사람의 신체의 어떤 병, 그리고 신체의 메커니즘, 이런 거를 그동안 이제 평생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궁극적으로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임상시험 결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많은 고용량 비타민 C 논문의 효과의 근거는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입니다. 이건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그런데 실험실에 있는 모든 결과가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미국의 가장 큰 전 세계에서 식약처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식약처 FDA라고 하는 데서 절대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부 고용량 비타민 C가 뭐 항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는 사실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건 뭐 만들어서 팔아봐야 뭐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다, 요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공격성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양내과 의사고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나라에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면 사실은 나가서 대학병원 밖에서 개원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뭔가 연구하고, 그리고
힘든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이름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오면 그걸 굉장히 어떤 명예심을 높게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만약에 고용량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과거에 어떤 소규모 논문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저라도 먼저 고용량 비타민 C를 연구비를 좀 어디서 조금 이제 따와 가지고요. 그 약을 사다가 환자들한테 임상시험을 했겠어요. 저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연구 결과를 내서 환자분들도 치료가 잘 되고 그게 만약에 논문으로 출판되면 그거는 솔직히 저의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저희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제 그런 데에 보람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뭐 대학병원에서 이 제약사의 지원을 받지 않아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국책과제 연구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책과제를 받아서 제약사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